예, 안녕하십니까. 오른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오른 시간이죠. 지난주는 오른이 빠졌습니다. 제가 오른한 지가 5년이 됐나 그럴 거예요, 아마. 거의 뭐 원조에 가깝죠. 우리나라에 5년 정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빠진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빠져봤습니다. 처음으로. 뭐 음, 올려달라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나름 사정이 있었고, 어쩌다 보니까 못 올리게 됐고, 뭐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애지간해가는 제가 뭘 이렇게 빼먹는 걸 잘 안 좋아합니다. 애지간하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데 뭐 이번에 어떻게 여건이 그렇게 됐네요. 뭐 어쩔 수 없고 오른이라는 게 참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나이기도 하고 뭐 하기도 그렇고 멈출 수도 없고 참 애매한 지경입니다. 어쨌든 뭐 적극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참 추측들이 여러 가지시더라고.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장가를 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추측이 난무했던 지난 한 달간이었습니다. 뭐 저 멀쩡히 살아 돌아왔고 별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뭘 하는 거죠. 이제는 못 빠지게 기다렸던 분들은 죄송하고 참 의미 없는 오른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 이번 달이 이제 경호달이죠. 지난달이 기사달이었고 경호달 오른을 해봐야죠. 경호달이라는 게 경호달이라는 게 다들 치치기 딱 좋은 달입니다. 이거 화급금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화급금 달이라서 사람들이 계산이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계산이 복잡하고 쟤는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셈법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과연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나는 남들과 어떤 차별화하는 시점에 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의 삶을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더 향상시키고 더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음, 심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자기 변화를 꾀하는 시기예요. 자기 변화를 꾀하고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뭐 그러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어른의 춘추전국 시대가 돼가지고 막 뭐 한 보름 전에 올리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어, 남은 게으르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어? 빨리 올리면 전날 올리고 뭐 느리면 2, 3일 있다 5일 있다 올리고 안 올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거를 뭐 어떡할 거요. 이번 달을 좀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일단은 간목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간목. 간목은 이번 달 금극목 목생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평관 상관입니다. 평관의 상관. 천간으로는 평관, 지지로는 상관, 경호달이니까 항상 관살이라는 거는 어렵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관살을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살만 들어오면 아주 누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아주 그냥 살만 들어오면 막 머리통 깨질 것 같고 허리 부러질 것 같고 아주 그냥 제발 좀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부탁인데. 요즘 명리하는 사람들이 우주수처럼 늘어나는데 다 돈벌이가 되니까 덤벼드는 거예요. 엄청 많이 늘었죠. 오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뭐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되니까. 사람은 돈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다 덤비죠. 다 덤비죠.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만 해도 참 그때는 진짜 이거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하던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지금은 아주 크든 돈을 벌어보죠. 뭐 나도 돈을 벌어야 돼. 뭐 나라고 돈 안 벌어.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너무 뭐가 주인지 뭐가 객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죠. 근데 뭐 이런 현상들은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이게 뭔가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또 경쟁적인 요소도 되고 당연히 물은 흐려지죠. 물은 흐려지고 물이 흐리다지다 또 정화가 되고 뭐 그러다 또 물이 흐려지고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어떻게 맑을 수만 있고 흐리기만 하겠어요.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항상 개탄의 목소리는 항상 있는 것이고 뭐 수천 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말이야 쩔쩔쩔 이런 이야기 있듯이 세상 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다만 그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자기 이윤을 추구한 사람이 있고 뭘 모르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 뭘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들이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명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금 상황은 또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현상인데 옥석을 가리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뭐 각자의 판단력에 맡겨야 되겠지. 이거 마이크가 안 있구나. 마이크가 안 해가지고 뭐 그전에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또 찍기는 않겠습니다. 저는 간목 하다가 중간에 샜네. 상관평관입니다. 지지로는 상관, 청관으로는 평관. 살 들어왔다고 무조건 조지고 찢고 뽑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하면 신앙한 대로, 신약하면 신약한 대로, 시광하면 시광한 대로 그때그때 현상이 다른 것이지. 살만 가지고 뭐 천중지충 되면은 뭐 나가리 되니 죽니 사니 이런 이야기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만 안 들어도 살 것 같은데 하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공포에 떨잖아요. 공포 떨 일도 아닌데 합드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충보다 일간 합드는 게 더 무섭다고. 한 대 얻어맞는 게 나아요. 정신 나가가지고 집 못 들어오는 게 나아요. 합됐다는 거는 집 나가가지고 정신 못 차렸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 한 대 맞고 끝내는 게 낫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목은 평관 상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 외적인 일들, 나와 관련 없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나의 영역,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중책을 맡게 되고 책임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목생화 금극목이에요. 금극 목생화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이제 불쏘시개 이야기를 하죠. 불쏘시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동기부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영감을 띄워주고 누군가는 나를 보고 귀감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길도 찾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컨설팅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호조꾼들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나가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상관평관이에요. 약자도 있고 강자도 있습니다.
강자는 내가 당당히 이렇게 앞에서 방어를 하고, 약자는 내가 또 끌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상관편관이죠.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업무 범위도 늘어나고, 예상하지 못한 업무 범위가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연히 대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상관편관입니다. 뭐 각경충돼서 머리가 깨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상관이 들어와서 뭐 경관돼 가지고 나가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일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막 무슨 뭐 나라라도 말아먹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발 그런 오버 좀 하지 마. 제발 오버 좀 하지 마. 일간은 일간일 뿐이다. 월지도 월지일 뿐이다. 뭐를 중심으로 하든 간에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시 참고 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중이 사니 뭘 가지고 뭐 이번 달은 조졌니 많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좋은 말 들었으면 아유 좋네 넘어가고, 나쁜 말 들었으면 아유 뭐 좀 경각심 좀 일으키는 모양이다, 좀 편하게 살고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목은 뭐 분주다사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이 세워야 될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역할 일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 속에서 나의 역할과 고난이 커지니 그냥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내일에 열심히 일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랍니다. 간목은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뒤 보지 말 것. 뒤는 다른 사람이 봐줘. 그 다음에 을목. 을목은 정관 식신이죠. 식정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을경합이라고 이야기하면 체질개선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오화를 봤다라는 것들은 을목 입장에서는 다소 어떤 체력적 한계 뭐 이런 것들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을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를 바로잡는 시기입니다. 식정관이 그런 거예요. 뭔가를 바로잡다. 내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뜻대로 하려고 하다. 근데 그러다 보니 고민할 것도 많고 교정할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힘쓰고 체력적으로 소비할 것도 많고, 그게 올해 이번 달의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의 지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가급적이면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냥 지시를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나가야지 내가 직접 나서서 하시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을목이 직접 나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장이면 부장의 역할을 하면 되고, 내가 이사면 이사 역할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오지랖들이 있습니다. 이제 딱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과한 액션 금지, 내 역할 말고 다른 것에 신경 금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은 모르는 척하기, 뭐 이런 거.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그냥 자는 척하기, 뭐 이런 거 하시면 돼. 그래서 올해 이번 달 을목은 그냥 자기 개발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개발하고 나를 수양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체력을 비축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소진돼 버리면 다음 달 힘들어져요. 다음 달이 이제 이번 달이 경우니까 신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생살 됩니다. 편관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중가루가 돼버리죠. 뭐 과중가루가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분배를 하자. 모든 것들은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서 될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을목은 그 무엇보다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좀 도와줘. 뭐 이런 거지,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럼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거를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어쨌든 뭐 판단은 자유고, 모든 것들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을목은 좀 몸을 사리자.
물살이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화. 병화는 편재 겁재죠. 겁재 편입니다. 겁재 편재. 겁재의 그늘한 병화가 이제 편재를 본 거죠. 화극금을 이야기합니다. 화극금. 화극금. 그래서 쟁제를 하는 겁니다. 쟁제. 보통 쟁제라는 거는 일반적인 확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편제를 본 거죠. 오화로서, 근으로서 편제를 본 거니까, 일반적인 확장을 한 겁니다. 확장을 통해서 나의 영역을 확보한 거죠. 나의 영역을 확보해서, 이거는, 일종의 그런 거죠. 사람을 규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조직을 규합하고, 사람을 규합하고, 무리를 만들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번 달에 병화 같은 경우는 또 화극금이기도 하고, 올해 이번 달에 경화 자체가 화극금입니다. 화극금인데 병화니까, 뭐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병화는 이제 또한 화니까 화극금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시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를 만들어주는 시기, 발판을 만들어주는 시기.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 터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뭐 헤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잘 갈 수 있게끔 본인이 길을 터주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또 내가 채워주고, 그래서 뭔가 기부하고 도와주고 공헌하고 뭐 이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그 어느 때보다 참 분주다사할 만한 시기죠. 분주다사할 만한 시기죠. 그래서 그래도 뭐 체력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편제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체력적 소모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편제운은 이렇게 감정적 소비, 감정적 행동은 자제하라. 뭐 이게 이제 편제입니다. 편제라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들뜬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 자기의 페이스대로 하지 않고 뭔가 붕 떠서 조금은 오버 액션을 하게 되고 오버 지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들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편제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평소보다 과한 액션, 평소보다 뭔가 들뜬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죠. 뭐 쟁제가 되는 거지. 뭐 쟁제를 보면은 참 이게 뭐 다 나쁘대. 뭐 평안도 나쁘다 그러고, 뭐 겁제도 나쁘다 그러고, 겁제가 나쁜 게 아니고, 겁제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겁제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양보하고, 서로 소통하고, 꼭 서로가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살아가는 의미가 겁제입니다. 그러니까 겁제가 왕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를 했잖아요. 각자 살아가는 임무가 무엇인가. 겁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겁제로 태어나니까 나 조전내가 아니에요. 조전내가 아니에요. 나 같은 오진 겁제, 난 얼마나 겁제가 오진데, 얼마나 오진 겁제냐고. 베풀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겁제라는 거는 베풀고 살고, 그렇게 하면은 고진감래,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겁제운이라고 두려워할 것, 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거들랑 무시하세요. 무시해. 나 나쁘던데? 나쁠 수 있지. 어쩌라고 그래서. 나쁜다고 뭐 어떻게 뭐 개 타는 거예요? 뭐 누가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뭐 참 잘했어요라도 찍어줘? 사람은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 다음에 정화. 정화는 이제 정제 비견입니다. 정제 비견. 정화 역시도 화학금이죠. 병화의 화학금은 좀 다릅니다. 병화는 원래 화학금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화학과 화학금이라고 얘기한 것 뿐인 것이고, 원래 병화는 목생을 하는 것이고, 정화가 진정 화학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골물이 썩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은 뭔가 해결점,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정화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뭔가 사람들과의 어떤 상의할 일, 뭐 뭔가 이렇게 소개해 줄 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겁니다. 내 업무와 관련해서도 업무 관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되고, 내가 일을 더 봐줘야 되고, 한마디로 이번 달에 정화는 일복 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복 터졌. 그럼 뭐 일복 터져서 뭐 할 거예요, 이제 또? 몸조리 해야지, 몸보신 해야지. 일단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삼계탕 하나 사 드시고, 그리고 집에 있는 홍삼 이런 거 있으면 탈탈 틀어 드시고, 이제 체력 완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한 달을 만들어 보자고 이제 신기일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브레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잘 쓰일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다. 그게 정화죠. 정화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좋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방법을 얻었으니까 이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제의 비견운이라는 거는 또 분위기 쇄신이라는 뜻도 됩니다. 분위기 쇄신, 환경 쇄신.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거나 물건이 나가는 것들, 뭐 그리고 뭔가 뭐 가구 위치를 바꾸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정제 비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확 분위기 전환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정화는 분위기 쇄신을 하는 달이다. 분위기 쇄신하는 달이다. 그래서 뭔가를 확 바꿔서 기분 전환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다른 모양새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차분하게 앞으로 남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정화는 또 그런 거예요. 화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화급이라는 거는 이때까지 방만하고 기약 없었던 그런 일들, 그런 계획들을 구체화시켜서, 아까도 얘기했죠. 경호자는 그런 거라고.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이제는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나의 생각과 조각들을 다 모아서 구체적으로 계획화시켜서 밀고 나가야 될 때라는 때가 뜻입니다. 더군다나 근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나의 지시, 나의 말에 복종하고 들어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공유가 필요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정화죠. 그래서 정화들은 이번 달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방구석에 숨어 있는 홍삼이나 뭐 이런 거 없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잘 보내야지. 월이라는 것들, 뭐 우리가 한 달이 어떻게 잘못된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거는 한 달 한 달 참 힘들기는 해요. 이번 달은 좋아지려나, 과연 다음 달은 또 좋아지려나. 그렇죠. 그게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나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른 기다린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아.
움직이십시오. 움직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그냥 운이 좋으니까 바뀌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운 좋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운이 좋다고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아요. 운 좋다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운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운이 와도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폭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주가 다르게 사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주는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 여건도 다르고 그 사람이 그때그때 만들어 나가는 삶의 궤적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흐름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정론처럼 똑같은 팔자로 똑같이 산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명리란 건 그런 거예요. 명리라는 게, 사주라는 게 다른 학문과는 다르게 다른 학문과는 차별화된 이유가 그겁니다. 같은 사주라고 같이 살지 않는다. 그런 것을 규명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고 대부분 다른 이런 학문들은 결정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명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와도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 운이 얼마나 좋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결정적이지는 않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기토. 오늘 잔소리가 많죠. 오랜만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잔소리가 많은데 원래 잔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원래 잔소리가 많아.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앞으로 잔소리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마음 같아서 매일 방송을 하고 싶은데 게을러가지고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매일 방송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나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토. 오늘 이렇게 땀이 이렇게 많이 나냐? 별로 더운 것도 아니. 문 창문 닫았구나. 춥다고. 어째 좀 덥더라. 문 여니까 춥고 문 닫으니까 더워요. 기토는 상간편인입니다. 상간편인. 제 연론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패턴을 느끼실 거예요. 이건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상간편이 이런 거구나. 간지의 조합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을까. 천간 10개, 지지 10개, 총 100개니까. 비견, 식신. 만만하진 않네. 적진 않네. 100개니까. 어쨌든, 기토는 상간편입니다. 상간편인. 토생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생금. 그래서 오화기토이기도 하고.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의미합니다. 보통 화생토 토생금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냈다는 이야기죠.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와서 모종의 성과로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기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상관편인이라는 것들, 상관편인이라는 거는 상관편인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리 감독의 역할과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상관편인이 있으면은 사람이 엄격합니다. 엄하고 좀 애누리도 없고 뭔가를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고 단죄하고 재단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편인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세상을 조금 릴렉스하게 사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잣대가 너무 엄격합니다. 너무 엄격해서 형제 자매 시간이라도 나는 봐줄 수 없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기토는
관리자입니다. 관리하고 감독하고 평가하고 뭐 한 대 패고 싶으면 패든가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폐단도 고치려고 들고 그래서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꼴 시렵고 꼴배기 싫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눈 감고 너그러이 넘어가는 좀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동요도 많을 수 있고 실직에 대한 압박감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냥 독구다이로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버하지 마라. 이번 달에 기토 같은 경우는 오버하지 마라. 남들이 뭘 하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설사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고 누군가가 뭔가 내 일에 깔짱거리고 귀찮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유 그냥 그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어떤 때보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큰 해안과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처럼 돌아온 좋은 기회를 좋게 쓰고 물론 모든 일들이 마찰 없이 진행된다라면 뭐 더 할라 했으면 좋겠지만은 이번 달은 그런 조금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 눈에 거슬려서 그런 거예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 삼느냐 삼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면 굳이 그걸 문제 삼아서 서로가 불편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의 기토는 너그럽게 릴렉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내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인정받고 그걸로 해서 뭐 또 나의 어떤 뭐 근속 뭐라 그러나 경력의 보탬도 되고 스펙에 또 이렇게 반영도 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기토는 모른 척하기 모른 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경금 경금은 이번 달에 지금 뭐야 비견 정관입니다. 비견 정관. 지지로는 오와 정관이 있고 천간으로는 비견이죠. 비견 정관이라는 거는 공동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공동 업무 함께 발을 받추어 나가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마음이 잘 맞는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서로 뭐 좋은 친구를 만나다 뭐 이런 뜻도 됩니다. 보통 이번 달에 비견 같은 경우는 서로가 뭔가 이렇게 이심전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견 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똑같이 뭔가를 이렇게 조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조율하고 업무를 같이 진행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게도 되고 뭔가 인연의 고리가 생긴다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비견 정관이라는 거는 오래 갈 인연 서로가 마음으로 정말로 통해서 척하면 척하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좋은 관계로서의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달의 경금은 이렇게 주변과의 호흡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호흡이 중요한 시기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잘 이해를 해서 잘 반영을 하고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동반 성장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동반 성장하는 시기. 그래서 딱히 경쟁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꾸 비교를 경쟁이라고 하는데 경쟁 아닙니다. 제가 누차 얘기해 좀 다음에 내가 한번 방송 한번 한번 해야 되겠어. 방송하든지 뭐 이렇게 한 컷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데 비겁은 경쟁 아닙니다. 부탁인데 비겁은 경쟁 아닙니다. 자꾸 비겁을 경쟁이라고 아직까지도 아주 옛날 구닥다리 같은 걸로 자꾸 올리고 그러는데 비겁은 경쟁 아닙니다. 비겁은 같이 가는 겁니다.
비금은 절대 경쟁 아닙니다. 비금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경금은 좋은 시너지가 날 만한 시기다. 좋은 시너지가 날 만한 시기다. 우리가 백지장도 날면 맞들면 났다가 딱 이번 달입니다. 그게 비견정관이에요. 비견정관.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 일을 하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뭐 누군가를 길거리에서 그냥 쳐다봤는데, 그냥 가는 길이 같고, 생각이 같고, 정서가 같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재밌네. 참 살다 보니까 뭐 이런 인연도 있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경금은 정서적 합일을 통한 정사함양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그리고 동질감 속에서 피어나는 뭐 낭만, 과거의 풋풋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회상될 수도 있고, 화합금이라는 게 또 그런 것이기도 해요. 또 지지에서 화합금 한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과거에 내가 나쁘게 말하면 징크스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은 과거의 향수 같은 것도 이게 일종의 화합금으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금. 신금은 겁재죠. 겁재 평관입니다. 이제 또 난리 나지. 이제 또 겁재 평관하면 이제 너 죽었어. 아주 그냥 이제 막 유튜버들 월운 한다는 사람들 또 뭐 겁재 평관하면 겁재 평관이 너 돈 날릴 거야. 너 뭐 칼 맞을 거야. 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주가 되면, 물론 저도 이 월운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 어쨌든 적어도 그런 밑도 끝도 없는 1차원적인 해석은 하지 말자.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석을 하는데 그래 좀 세련되고 좀 세련되고 좀 멋있고, 또 그 사람들이 듣고 뭔가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기를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너는 겁재 평관이니까 머리 깨지고 돈 날라간다, 이런 거는 좀 너무 무식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자. 똑같은 말이라도. 겁재 평관이라는 거는 돕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충분히 포용력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런 겁니다. 뭐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뭐 힘들어도 얼마든지 내가 너희 방탄조끼가 돼줄게. 말하자면 방패가 돼줄게. 방탄조끼가 좀 이상하다. 너희 방패가 돼줄게. 너희 바람막이가 돼줄게.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화합금이죠. 내가 기꺼이 얼마든지 뭐 내가 돈 필요해?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뭐 꼭 좋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내 마음으로 하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서 이번 달에 신금 같은 경우는 기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기꺼이. 내가 보니까 그동안에 저 동생 참 많이 힘들었네. 내가 좀 도와주고.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애가 헬스케 보이네. 가자. 약이라도 한 제 지으러 가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신금은 뭔가 불이웃 돕게 하는 겁니다. 불이웃 돕게 하고, 약자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남들이 일이 힘들면은 나가서 집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사랑의 꽃이 피기도 하고, 보통 겁재운이라는 거는 연인이 생기는 운이기도 합니다. 애인이 생기는 운이기도 하고, 뭔가 주변에 관심을 끌고 주변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운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겁재라는 거는, 겁재라니까 맨날 돈 나간다 생각하지 말고, 겁재라는 거는 항상 무리의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게 항상 사람들 중심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겁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겁재가 식당 들어가면은 한 명도 없던 식당에 겁재가 들어가면 사람이 그걸로 모입니다. 그런 겁니다. 겁재가 운동장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그 운동장으로 모여. 그게 겁재 역할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뭐 중심체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겁재라는 것은 그냥 마치 핵처럼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급제를 우리가 친화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이해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게 급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신금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 달에 신금이 만약에 인연을 만난다 그러면은 대단히 급속한 사랑에 빠질 겁니다. 이게 금소된 거거든. 화다금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경우라는 것은 금소됐다는 이야기는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뭐 진짜 첫눈에 반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 가서 혼인신고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달에 신금 뭐 보는 이성마다 가서 이렇게 찔러보지 말고 괜히 그러다 신고 당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다만 또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이번 달에 신금은 좀 급해진다, 마음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좀 없습니다. 이번 달에 신금은 마음의 여유, 그게 금소 작용이에요. 금소가 되면은 사람이 많이 조급해져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빨리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빨리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칫 그렇게 하면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손해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면 되잖아. 기다려주면 되잖아. 안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밖에서 계속 두드려봐. 그 사람 얼마나 곤란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똥 굽고 나와가지고 싸우겠죠. 말은 비유를 해도 더러운 비유를 하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신금은 릴렉스 조금 느긋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수. 임수는 이번 달에 이제 편인 정제죠. 편인 정제. 천간으로는 경금 편인, 지지로는 오화 정제. 편인 정제입니다. 편인 정제. 보통 이제 편인 정제가 되면은 이거를 관리하다 그럽니다. 관리하다, 매니저먼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내가 대신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뭐 여행 가는데 우리 개 좀 우리 개라가 좀 우리 강아지 좀 돌봐주세요. 뭐 이런 거, 조카 돌봐주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귀찮은 건 아니고 기꺼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편인 정제죠. 편인 정제라는 게 이웃사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사촌. 항상 옆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고, 우리 옛날에는 이사 가면 이렇게 떡 돌렸잖아요. 그게 편인 정제입니다. 떡 돌리고 서로 얼굴 인사하고, 그럼 빈 접시 못 갖다 주니까 거기다 뭐라고 갖다 주고, 이게 이제 편인 정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옛날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 저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한 데마다 떡을 돌려가지고, 떡을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모른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이렇게 촉을 한번 떼봤어. 촉을 떼보니까 한 30년 동안 한 20번 갔더라고요. 20번 갔나? 15번 갔나? 20번 갔나? 그 정도 갔더라고. 이사를 이제는 많이 갔어. 전셋집을 전전긍긍 하다 보니까 길게 있으면 한 3년 있었고, 어떤 데는 1년 있었던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15번, 어쨌든 무지하게 많이 갔어. 나도 아주 집 알아보고 이삿짐 싸는 데는 나가지고 도가 튀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것도 이사 가는구나 생각을 했지 맨날. 재밌는 게, 가면 갈수록 집이 자꾸 높아져. 처음 평지에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져. 부산에는 고바위가 많거든요. 달동네도 많고. 갑자기 이사가 생각나네요. 어쨌든 이웃사촌, 이웃사촌하다 나 옆으로 샜네. 옆으로 새는 게 많다 보니 오늘은 그래도 좀 이게 시간이 좀 깁니다. 한 50분 넘어가겠다, 잘하면은. 그래서 이번 달의 임수들은 그렇게 사람을 챙기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챙기는 시기.
챙기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대행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대행하는 시기. 누구의 업무를 대신하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내가 대신 대행해주다. 아까 얘기했던 뭐 강아지 맡게 된다라든지, 뭐 조카를 맡게 된다라든지, 뭐 집 지킴이를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용돈벌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임수가 오화를 보는 거죠. 금생수 하는 겁니다. 경금임수라는 것들, 경금임수. 그리고, 오화 임수라는 것들. 다만 이제 경금임수라는 것은 그 범위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뭘 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임수가 기본적으로 대체 오지랖들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데서 분명히 경계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디서까지 해야 되고 어디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계가 필요한데, 경금임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경금임수는 조금 사람들이 나한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포지션을 어느 때보다 정확히 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조율을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 개수는 따로 이제 정인 편제죠. 정인 편제. 정인 편제는 보통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소유의 문제. 뭐 네 거냐 내 거냐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뭔가 평가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뭔가 평가되다, 가치 평가되다,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이제 정인 편제죠. 금생수의 시기도 하고, 뭐 개수경금이라는 이야기죠. 개수경금. 개수가 경금을 보는 거는 보통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넘쳐서 혼돈이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뭐 특별히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정인 편제운입니다. 개수는 정인 편제운이고, 정인 편제라는 거는 가치를 더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더 높이다. 뭐 정식을 하다. 가치가 높아지다. 평가가 좋아지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주식 평가가 좋아지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향상되는 시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수는 뭘 하든 간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상의 성과가 날 수도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이 잡다 너무 매몰돼서 정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경계라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정체된다는 뜻이에요. 경계라는 건 정체되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막 코인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뜻은 아닙니다. 나 그런 거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져. 그냥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높이 평가되고 더 좋은 지표로서 나타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고가가 나온다라든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는데 좋은 이미지로서 각인이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서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체보다는 더 좋은 평가, 더 좋은 능력으로서 각인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번 달의 개수죠. 그래서 그냥 평상시대로 내가 하던 대로만 해도 개수는 특별하게 뭐 딱히 문제는 없겠습니다. 뭐 이제 대충 이렇게 다 끝났죠. 오랜만에 찍어 보니까 그냥
기분은 똑같습니다. 뭐 이거 찍는다고 다를 게 있겠어? 뭐 앞으로 당분간이 아니고 앞으로 뭐 이렇게 월운을 안 찍는 경우는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번은 사고죠. 쉽게 얘기하면 사고. 오늘 찍을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제가 못 찍은 거니까 사고고, 이런 사고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안 찍는 날이 온다, 그럼 이제부터 안 찍습니다. 그럼 그때도 안 찍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달이 경호달입니다. 이번 달이 경호달. 경호달. 다들 경호달 너무 애쓰지 마세요. 경호달은 힘 들어가고 싶지 않아도 힘이 들어가는 달이고, 내가 그냥 가만히 머리 비우고 싶어도 머리에 온갖 생각이 맴도는 달이 경호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소비가 되니까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게끔 다음 달을 위해서라도 비축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그런 하는 여유로운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